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얘기는 공통적인 모든 팀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내용으로 보니까 당신은 거리 시민 인터뷰 인트로부터 들어갑니다. 친한 친구가 몇 명이세요? 자, 이런 내용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자체가 프롤로그로 볼 수도 있죠. 자, paid out 해서 paid in으로 시작됐어요. 뭐 연령고시 여러분들한테 연령고시가 이제 꼭 필요 없는데 어쨌든 in 해가지고 자 시민의 바스트부터서 시작되는. 그럼 우리가 영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첫 장면이 시민 인터뷰로 페이드 인 하니까 바스트로 나와서 대답하는 것부터 질문 뭐 하지 말고 질문 내용 말고 인터뷰 한 5명 6명 이렇게 짧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바스트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질문 자체도 그 질문 자체를 알게 되잖아요. 어떤 질문이었는지를. 친한 친구가 몇 명이세요? 답변 위주로 인트로라는 얘기죠. 지금 영상을 상상하면서 잘했어요. 인트로. 그렇죠? 자, 잘했습니다. 인트로 프롤로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프닝, 친한 친구 기능 소개. 자, 여기에 조금 인트로에 또 감안하면 여기다가 나레이션을 좀 붙여서 답변 끝난 다음에 어떤 친한 친구 이 제목에 관련된 이 전체 작품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는 영상에다가 풀샷 영상에다가 뭐 길거리에 뭐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 요즘에 코로나라서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자료 화면이라도 하면서 거기에 뭐 지미집이라든지 뭐 풀샷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 또는 픽스된 그림에서 그 또는 투샷이나 쓰리샷으로 뭐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의 모습 뭐 그러죠.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만 영상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면 그런 그림들이 이제 나와요. 그럴 거라고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트로에서 프롤로그에서 말하자면은 그 내용을 조금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리고 이제 오프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외 그림을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관찰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야외를 찍어와서 편집을 다 끝내는 VCR을 본. VCR은 비디오 카셋 레코더의 그 준말이고요. 예전에는 VTR을 많이 썼어요. VTR란 말을 똑같은 말입니다.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스튜디오로 갖고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SOV라고 해요. 방송 구성안에서 제가 설명했죠. SOV는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아니, 두 가지로 나눠져요. SOV는 사운드 온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그림을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같이 대담을 하는 거예요. SOV. 또는 현장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리포터가. 이런 것들은 현장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SO, 같은 SOV인데 사운드 오브 베뉴입니다. VENUE예요. VENUE 베뉴. 현장음을 얘기합니다. 현장음을 살려주는 걸 얘기를 해요. 알겠죠? 스튜디오에서 VCR을 보면서 하는 것들을 사운드 온 비디오라고 하고 똑같아요. SOV.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사운드를 현장 이펙트를 살려준 거를 사운드 오브 베뉴라고 해요. 같이 SOV를 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방송 장소만 봐도 스튜디오로 들어와요. 그런데 시민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야외 그림으로 편집돼서 VCR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프닝 친한 친구 기능 소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 이야기죠. 인스타그램 스토리, 친한 친구 기능에 대한 소개. 오프닝에 느슨한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들, 긴밀한 관계하는 이들이 있다. 인터뷰이 등장, 자기소개. 인터뷰이는 뭡니까? 인터뷰어는 리포터입니다. 또는 MC나 기자를 얘기합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기자를 리포터라고 하죠. 리포터 자체가 기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자 따로, 리포터 따로 이렇게 있죠. 외국에서는 기자들이 워낙 프리랜서들 많이, 거의 본사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봉제로 프리랜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코스염도 기르고, 좀 뭔가 특이한, 이렇게, 그 다음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으면 연봉도 올라가고, 재계약하고. 기자들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동양 빼놓고는 거의 일본이나 우리나라 빼놓고는 거의, 프리랜서들 많아요. 그래서 리포터라고, 같이 기자들을 리포터라고 하죠. 인터뷰는 응답자. 그 다음에 VE로 끝나죠. 인터뷰. INTER, BI, 인터뷰, BI, WEE로 가면은, 응답자고, WER로 가면은, 인터뷰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인터뷰어, 인터뷰는, 응답자입니다. 친한 친구가 몇 명인지, 친한 친구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 일로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고민을 올리고 친구들은 비슷한 맥락의 두 질문을 친한 친구 모두와 일반 모드로 올렸을 때 다른 생각을 떠올릴까? 답변의 친구들 두세 명을 섭외하고요. 기능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 1, 잘 알고 있는 서로 친한 1, 2명. 그래서 질문은 A의 친구들에게 묻는다. A가 친한 친구 모두를 고민할 때 일반 모드로 올렸을 때 그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그 차이 때문에 다르게 답변을 해주고 싶었는지. 그 다음 추가 질문은 친구의 범위, 친한 친구의 범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혹은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퀘스천 한다는 얘기죠.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뭐죠? 제목은 잘 지었어. 당신의 거리. 친한 친구가 과연 어느 정도에 가까운 게 친구인지 그 범위들을 질문으로서 이렇게 해서 테스팅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러한 과연 친한 친구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소위 말하면 기획자들, 프로듀서나 그러니까 PD나 작가들의 자체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얻었을 때 그게 과연 친한 친구의 범위로 정의화할 수 있을까? 데피니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반 모드로 했을 때. 자, 그렇죠.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내가 당신이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 상대방이 그래서 질문 같은 것들도 상당히 전문가들에게 상당히 그 자료조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 전문 서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뒤적이면서 많이 찾아봐야 돼요. 본인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은 시청자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송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친한 친구로 설정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다른 사람의 친한 친구가 된 기억이 있는지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이다면 객관적인 질문이죠. 추가 질문.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친한 친구와 친한 친구끼리는 어떻게 다르게 느끼고 혹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었다가 친한 친구 추가 경험이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친한 친구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친한 친구로 설정한 적 있다면 뭐 짝사랑이죠. 한쪽만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무리는 느슨하고 긴밀한 우리의 관계. 친한 친구 느슨한 생각이 A와 A 몇 명인지 둘 다 당신의 소중한 존재. 당신의 친한 친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친한 친구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친한 친구를 만들고 각자 지인을 통해서 팔로우 100명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당신의 친한 친구는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을 모으면서 마무리한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갖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밖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는 스튜디오에 그 제작 내용은 몇 명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인트로에서 친한 친구가 몇 명이세요? 이렇게 거리에서는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시민 인터뷰. 네, 실제로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으로 들어와서 몇 명의 어디 나와 있죠? 친한 친구 답변해 준 친구들 두세 명을 섭외한다. 거래에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섭외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뭐, 여러분은 방송 구성안을 보고, 제출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TV 제작 팀이 우리 교과목에서 나온 기획서를 보면요. 방송 구성안에다는 제가 마음껏 그거는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연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연출이나 작가라고 하면 어떻게 어, 방송을 만들 것인가 하니까 뭐 예산도 막 50억짜리도 있고 뭐 작게는 몇 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정해서 아주 뭐 그 출연자 MC도 뭐 전현무부터 해서 다양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TV 제작은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방송 구성 실습의 구성안들 하고는 여러분들은 보다 학생 작품으로서 현실화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라는 얘기도 제가 방송 구성 실습 원격 강의로 했어요. 코멘트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너무 쉽게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인트로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야외 그림을 좀 붙여놓고 그냥 스튜디오 내에서 몇 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어떤 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서 그게 마치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좀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요. 친한 친구의 거리가 무엇인가. 이게 스튜디오에 불러서 이렇게 해서 그들 몇 명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해서 답변을 낼 만한 그런 것은 이거 방송으로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방송 프로그램화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대비해서 학생 작품으로 지금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교수님 같으면 뭐 인트로로 시민 몇 명을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 프롤로그 좋습니다. 그리고 뭐 풀샷에서 뭐 나레이션 가고 그리고 나서요. 어 실제로 전문가들의 어떤 인터뷰들도 좀 하고요. 이와 관련된 그다음에 심리학자라든지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계통에 있는 전문가들을 좀 다양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시민들 또 알아보고, 여기 뭐 가벼운 또 그 주제일 수 있으니 뭐 정치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 다양한 층에서의 인터뷰들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으로 설명도 하고 풀샷을 또 영상을 넣어주면서 인서트 카트를 넣어주면,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요, 프리시즌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프리시즌 그 기법이라 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사 다큐멘터리 이런 쪽에서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법으로 어, 그 표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연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표본은 어떻고 표집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설문 대상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과가 도출했다. 뭐 그 신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들. 이게 신뢰도를 주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트 플러스 스토리예요. 물론 구성을 하고 스토리화 해야 돼요. 그러나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료예요, 자료. 이 자료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신뢰성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당신의 거리로 해서 그냥 한다, 만약에 재미 위주로 간다면 이건 예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교수님 이 부분은 그 예능으로 다뤄야 됩니까? 좀 시사 교양으로 다뤄야 됩니까? 그중에 시사 교양, 뭐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생활정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지만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도 헷갈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짓궂히는 프로들 있잖아요. 그 짓궂히는 프로가 뭐죠? 그 MBC에도 나오잖아요. 구해줘 홈스 뭐 이런 것들. 이런 프로는 정보 프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획서를 PD가 가지고 국장한테 냈어요. CP나 국장한테. 보니까 거기에 뭐 박나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서 갔다 와서 각 팀별로 해갖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재밌게 이렇게 시사 교양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능에서 다룹니다. MB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려고 기획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사교양 그 국장이 하는 얘기야. 야, 우리가 뭐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그 직원들한테 후배들이니까 이거를 왜 우리 국에서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예능이네. 자, 예능국의 기획서를 냈어요. 예능 PD가 이제 아까는 시사교양 PD고. 그런데 거기에 어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주로 집과 관련된 어떤 설계사라든지 또는 뭐 시행사라든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또는 부동산 그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스튜디오에 등장을 해서 얘는 CP가 또는 국장, 이거 뭐야 이거 시사교양에서 사라져, 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예능과 시사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나는 가수다를 기획하고 MBC 부사장까지 한 김영희 쌀집 아저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김태호 PD가 AD 시절에 아주
어, 상당히 하드 트레이닝을 했다. 김영희 PD가 라는 예능 PD가 뭐 책책책이라는 프로도 있었고요. 아주 옛날에 양심냉장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우리가 밤거리에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잖아요. 정지선.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아무도 인적이 드문 곳에 어떤 몰래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놓고 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서 사람이 그 지나가고 차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 지나가지도 않아. 인적이 드물어요. 그런데 그곳을 그냥 통과하는지 뭐 번호판은 다 가려줘야죠. 예능 저 프로그램 나가는 거니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에서도 그런 거를 함부로 번호판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뉴스에서도 무슨 경찰관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뭐 그 초상권이나 아니면은 명예훼손에도 걸려요.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방송사에 뭐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어 그렇게 해서 서는지 아니면 그냥 그 중앙선 저 정지선에 서지 않고 조금 정지선을 넘어서 그나마 그 횡단보도 앞에 서는지 이 멀리서 몰래 카메라들을 몇 대 설치해 놓고 그 멀리서 전문가와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거기서 지켜보면서 그 몰래카메라에 나오는 화면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 자동차가 정지선에 정확하게 전에 서 있는 그 자동차에게 그 바로 그 일각에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그 차를 이렇게 붙잡고 양심 냉장고 선물을 해요. 당신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누가 봐도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법규를 잘 지키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해서 양심 냉장고를 줬어요. 그래서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 이게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에듀케이션 교육적인 요소를 담았다 해서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이 붙어졌어요. 최초의 프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요즘에는 복합적 융합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를 많이 주면서도 오락적인 프로 이런 것들을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그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게 예능이고 어떤 게 교양인지 시사교양인지 왜 그 양심냉장고는 교육적인 차원이 많이 가미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능이었을까? 기다리는 순간에요. 전문가하고 이경규라는 걸출한 개그맨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많이 선사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이끌어요. 유머를 많이 가미해서.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막 웃음, 그 이펙트, 더빙할 때 웃음이 많이 가미되는, 시청자들에게 유도를 하는, 그 어떤 같이 동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밴드 웨이건 이펙트라고 하죠. 그거를 유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 밴드 웨이건 이펙트라는 것은 너무 깁니다. 뭐 죄송합니다. 음악 프로에서 막 관중들이 팬클럽들이 막그 아이돌 보고 환호를 지르면 안방에서 보던 거실에서 보던 시청자들도 동시에 막 흥이 겨워지는 이런 것들 밴드 웨이건 임팩트입니다. 웨이건이라는 건 자동차죠. 서커스 쇼단에 피에로가 북을 치면서 앞장서서 나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즐거워하는 이게 밴드 웨이건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런 효과 대리 참여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은 어, 그 하나의 방송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오락적인 프로그램 그 재미를 주는
오락은 재미가 생명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가 재미예요. 그래서 재미와 웃음. 그러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차원과 방송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재미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렇죠. 시사교양은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예능인지 시사교양인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서 구해줘 홈즈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만약에 그 밖에서의 그걸 이제 관찰 프로라고 하죠. 밖에서 찍어오고 편집까지 다 하고 한 것을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같이 유익한 정보 위주로 가게 되면 시사 교양이에요. 밖에서 연예인들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분 좋은 날이나 뭐 이럴 때 아침마당 해도 개그맨들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예능이 아닙니다. 시사 교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교육적인 점 주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되지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 시사적인 거, 그다음에 교육적인 거. 뭐 어떨 때는 요리도 나오고 스포츠도 나오고 어? 나와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어? ombudsman 시청자의 그 참여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시사교양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그냥 게스트로 조금씩 나오는 거고요. 어, 패널들 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시사교양 쪽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가 됐던, 요리사가 됐던. 기분 좋은 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주된 거는 정보를 위주로 하는 거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잠깐 양념식으로 하는 건, 이런 건 시사교양이에요. 그러나 구해줘 홈즈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조는 연예인들이 자기들끼리 팀 짜고 서로가 그 좋은 집을 소개해 주면서 전문가도 가끔은 나옵니다만 야외 그림으로 부동산 업자라든지 그러나 주로 연예인들끼리 재미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엔터테인먼트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프로그램을 봅시다. 당신의 거리. 지금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그 재밌게 푼다면 여러분들 뭐 제작비가 있고 해서 한다면 예능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나 예능으로 해서 뭐 시민들 인터뷰라든지 하고 이렇게 재미 위주로 질의응답하고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예능으로 가요. 큰 고민 없이 재미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당신의 거리, 정말 친한 친구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들 진짜 주위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생활을 하는데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친한 친구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사색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재미 위주보다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물론 재미에도 메시지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교양 능력을 좀 함양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시사 교양이 맞거든요. 다큐멘터리. 그렇다면 이렇게 그 간단하게 스튜디오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그러한 거라면 정말 전문가들이나 자료 그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픽화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장황하게 제가 이거저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른 분들까지도 다 들으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자, 기획 의도를 먼저 하시고 주요 시청자층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2030, 물론 이런 프로가 주로 이제 친구들하는 것을 젊은 층에 대한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2030이 맞는데, 편성을 할 때 과연 이게 편성이 시간대가
2030이 볼만한 시간대는 프라임타임 시간대로 좀 가줘야 돼요, 사실은. 아니면 어떨 때는 프라임타임 시간을 벗어난 시간대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오히려 그 늦게 오는 뭐 10대라든지 학원 갔다 잠깐 TV를 보는 시간대, 뭐 어떨 때는 뭐 12시 가까이 뭐 이럴 때 약간 청소년 프로가 잠깐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성화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프라임타임 시간은 인기 있는 프로가 나가야 되거든요. 광고료도 가장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을 만약에 가지고 프로그램화 한다고 한다면 방송에서는 과연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CP나 국장 입장에 야 이거 뭐 편성 되겠어? 프라임타임에 2030이라면 겨냥하면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은 그 시간에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가능할까? 그건 뭐 어림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이죠. 비싼 광고로 시간인데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주말 시간이라든지 뭐 또는 이럴 때는 좀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을 이렇게 뭐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획 의도는 뭐뭐 하고자 한다 라고 끝내라고 했죠. 뭐뭐 하고자 한다. 센텐스는 뭐뭐 하고자 한다 라고 끝내라고 했어요. 제작 과정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있는데 포스트 프로덕션 외에 프로에서는 파이널 프로덕션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파이널 프로덕션은 자, 이양 나 말이 오늘 기네요. 공통적으로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기획 단계입니다. 메인 프로덕션은 촬영 단계, 슈팅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은 에디팅 단계예요. 종합 편집까지 더빙이나 뭐 다. 그다음에 완제품을 만든 데까지입니다. CM까지 다 붙이고 프롤로그 붙이고. 자, 이러한 포스트 프로덕션까지가 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 작품에는 그 없지만 방송사에는 그 외에 단계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파이널 프로덕션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거는 책에도 잘 안 나와요. 책에도 없습니다. 파이널 프로덕션은 뭐냐? 우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요. 뭐냐면 기획서에 예산이 있으면 버젯이 있으면 정산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작이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 시점은 파이널 프로덕션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주로 모니터링. 그러니까 제작은 다 끝났어. 시사하기 전에 방송 내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요. 국장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게 과연 방송이 될 만한 다 편집이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입니다. 자체에서는 CP랑 모여가지고 제작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점검한 다음에 방송 내기 전에 야 이런 것들 편집을 다시 고쳐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방송 내기 전에 마지막에 국장 본부장이 모여서 마지막에 심의 아닌 심의 하여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오케이 방송 내보내자 나갑니다. 참사 보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그럼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데 뭐 피지수첩이 됐던 2580이 됐던 군사 독재 시절에서는 뭐 PD와 기자들과 뭐 그 어떤 그 상사들과의 뭐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뭐 PD들이나 기자들이 그 모니터링 심의하기 전 바로 방송은 시간대는 나가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 편집을 해서 작전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니터링 할 시간이 거의 없이 방송 내보내는 어떤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서로 막 그 앙금이 쌓이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뭐 자세히 그걸 얘기하자면 너무 또 길고요. 어쨌든 그런 모니터링에서
방송이 나가고 파이널 프로덕션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방송 후에 뭐 그 어떤 그 케이블 TV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채널로 또 분산돼서 나가는 그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해외 판매까지, 이런 것들을 다 파이널 프로덕션이에요. 그리고 정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 기획서 얘기하면서, 이거 기획 의도 얘기하면서입니다. 기획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기획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요 시청자층.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변하지 않는 기회가 안 붙어서, 때붙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기획 의도가 끝나고, 제작이 끝나고 나면 파이널 프로덕션에서 그 기획 의도는, 프리 프로덕션 뭐뭐 하고자 한다라고 하라고 했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하고자 한다. 영향을 어떻게 주고자 한다. 이렇게 문맥을 그렇게 가져가라 그랬죠, 기획서에. 그런데 파이널 프로덕션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획서가 있냐면 사후 기획서가 있어요. 이달의 우수한 프로그램, 백상 예술 대상에 출품하고 해외에 우수 TV 프로그램 그 시상식 이런 데를 낼 때는 프로그램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회보다는 뭐 뻔한 얘기입니다만 뭐뭐 하고자 하였다라고 그 센텐스를 끝내고 끝내는 게 기획 의도의 그 양식입니다. 주요 출연자, 주요 스텝 예산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이 팀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가볍게 정말 프로그램을 어디다 좀 방송을 한번 시민 영상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데로 해서 내볼까라는 수준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그냥 과제를 그냥 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그냥 그 학교 일각에서 아니 주로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 몇 명 모여가지고 뭐 수다 떨듯이 그런 프로그램은 좀 이제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 나중에 미디어 포트폴리오에 그 여러분 작품 배열로 해서 그 입사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그럴 때 그런 작품들 내면 별로 역기 효과가 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성도 있는 걸 좀 만들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제를 또 기말고사 작품 발표인데 그냥 과제만 그냥 완수하는데 급급하고 점수 받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학창 시절에 이런 좀 제대로 된 그런 완성도 있는 걸 만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드라마 쪽입니다. 드라마, 그래서 비트리스라고 가제를 붙였네요. 드라마는 또 다릅니다. 장르가. 드라마는 이렇게 기획서를 내고요. 시납시스라는 거를 원래 내요. 시납시스. 드라마는 한 편당 그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회당 제작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십억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분, 60분.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다는 굉장히 정성을 많이 썼습니다. 그 시납시스까지도 이 프로그램을 제가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할 정도면 벌써 대본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뭐 24부작이다 그러면 적어도 10부작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작가와 평소에 PD가 또는 신인 PD라든지 어떤